누군가가 하는 일을 알려주려고 그 첫 번째 양재동 살인 사건이 나온 줄 알았더니 그 양재동이 바로 민태구의 여동생 민현주의 집이었고 그냥 슥슥슥슥 지나갔던 그 그림들이 돈 세탁에 이용된 그 그림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져요. 그러면 영화상에서는 그냥 단순 강도살인 사건으로 처음에는 치부가 됐지만 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를 하는 이유는 공소를 제기할지 안 할지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를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한 번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수할 필요가 없는데 교사했다든지 공범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재수사를 해서 다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을 받은 그 당사자, 그 피고인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판결을 받지 않는 공범이라든지 교사범인한테는 재수사를 통해서 다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민현주가 이제 처음에는 단순 강도 살인을 당한 걸로 됐어요. 만약에 이미 재판부에서 단순 살인 강도로 형을 땅땅땅 내린 뒤면 이거는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일사부재리에서. 그러나 이 말하자면 민현주를 죽인 외국인 인질범 2명 말고 사실 저 뒤에 배후에 있는 민정수석이라든가 뭐 중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교사범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든 재판이든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처벌도 가능하다. 예, 일사부재리 원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이해한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민태구와 협상가 하채연, 손예진이 지금 협상을 벌이는데 어머나?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안 민정수석과 이 힘 있는 자들이 언론을 미리미리 통제해서 보도 못 나가게 해요. 이런 보도 못 나가게 막 제한하는 거. 사실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처벌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헌법상 원칙에 검열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검열 금지. 검열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그쵸? 검사를 해보고 잘못된 거는 발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검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서들이 검열을 해가지고 사전에 통제를 해가지고 언론에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건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쵸.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헌법 위반했으니까 처벌 받겠고. 네. 근데 그럼 이런 경우는요. 왜 우리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혹은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 관련자가 이 영화는 나의 명예를 훼손해. 이 보도는 아직 보도는 안 됐지만 내가 나한테 인터뷰 시도하고 이런 걸로 알아. 이거 방영하지 마. 영화 상영하지 마. 가처분 신청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거는 검열금지랑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열 같은 경우가 허가받지 않는 것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검열이니까 이 가처분 신청, 상영 못하게 한다든지 네. 뭐 방영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도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방영 못하게 하니까 이게 검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검열의 주체는 행정권이어야 됩니다. 근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사법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검열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쵸.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신청해도 되죠? 되는 네, 당연히 거죠. 되는 겁니다.